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현재 시간이 1시 4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 2.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한 1%대 강세, 기아 같은 경우에 한 1.6%, 1.7% 정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순매수 전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구를 보니까 이제 JP 모건 쪽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것 같고, 뭐 CS라든가 CT 같은 그런 창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순매수 전환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주가 역시 그 이번 강세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한계일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썸네일이라고 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1차 목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기타 이제 주도주 판세.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오늘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물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장 초반에 플러스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보합권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면 하이브는 다소 좀 조정받을 것은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이라든가 혹은 신규로 이제 하이브를 매수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역사적 고점을 지금 이거 같은 거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굉장히 짧게 받고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뭐 다소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4만 원대, 14만 중반 정도, 중반 혹은 후반 정도까지는 자, 이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작년 10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달러당 원화가 가장 이제 약세일 때가 달러당 1296원이었습니다. 1296원서부터 지금 최저, 환율을 따른 최저가 이제 1080원까지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역시도 이제 불이 붙었고, 뭐 동학 개미 운동 등을 바탕으로 주가가 불이 붙었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1월 10일이죠. 삼성전자의 대상투였고, 대상투는 아니지만 하여튼 결정적 상투였고, 현대차도 이제 상투였죠. 그때까지 원화가 절상이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기조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1월 11일보다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죠. 6월 달에 이제 3,300 장중 최고점이 제가 3,416포인트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코스피는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더 올랐는데 원화는 이제 달러당 이제 1,080원 저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당 이제 1,080원에서 1,200원이죠. 1,200.4원까지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이제 상승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00.4원에서 코스피가 최저점, 장중 최저점이 2,901포인트입니다. 2,901포인트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1,200원에서부터 이제 원화가 다시 절상이 되면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외환 시장이 좀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분들끼리 문자를 이제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 한 3,2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일단 매도 관점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중심으로 한번 매도하고 한번 뭐 재미있어든지 아니면 주도주를 교체하고 기존 주도주를 또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주가와 실적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혹은 뭐 삼성전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이제 디램가 반도체와의 상관관계 정도로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주식이란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면 1 플러스 1은 뭐 사실 뭐 이거튼 간에 하여튼 2가 되죠. 2가 되는데 이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1 플러스 1이 3도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이 뭐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보통 이제 주가가 실적에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이제 주가가 반도체 가격에 삼성자 반도체 가격에 디램 가격에 뭐 선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는 경기 바닥에서는 이제 주가가 경기 바닥에 1년 정도 선행해서 먼저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주가의 고점일 때 주가 상투에서는 실적이 주가 상투 실적 상투 6개월 전에 주가 상투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상투를 찍고 꺾이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죠.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그 디램가의 그 피크가 3월달 혹은 4월달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 주가의 상당부 선반영이 됐죠. 삼성전자가 지난 그 최저점이 68,300원까지인가 빠졌어. 68,000원대까지 급 나가면서 뭐 반도체 이런 그 뭐 불황이라고는 아니고 반도체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도 이제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그 내년도 2022년도 그 장세 전망 뭐 주도주 뭐 논리 차원으로 이제 교재를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특집자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핵심 타이틀을 한 7가지 정도로 선정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도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면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뭐 최근이 바닥을 찍고 좀 도약하는 그런 모습인데 20만 원 미만에서 바닥을 찍고 도약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충분히 이제 선반영이 됐고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뭐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실적의 바닥권에서는 한 1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라고 따지면 경기 바닥 1년 전에 이미 주가는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세 그랜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Wall of Worry. 바닥을 찍고 첫 번째 올라가는 파동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악재를 먹고 이제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상승 파동은 실적이 안 좋고 혹은 이제 불황 여기에 의한 여기에 의해서 상승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팔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호황이라든가 호재 속에서 이제 하락이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실적 상투권에서는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환경에 맞게 뭐 6개월이 우리가 충분히 유연하게 이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앞서 말씀드린 바가 되겠고 또 오늘 이제 뭐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이제 디램가 뭐 피크아웃 저도 뭐 지겹게 많이 듣는데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이제는 외국인 수급 개선과 함께 이제 상승 반전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실화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코스피 한 3,200에서는 좀 상당 부분 우리가 그 뭐 포트폴리오에 좀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2일자 이데일리 기사가 되겠는데 디램 가격 11월 12월에도 추가 하락이 되는데 주가에 뭐 선반영했다. 뭐 기사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디램 가격이 보통 이제 3월달 혹은 4월달이 거의 피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프리미엄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하튼간에 지금 지금 3월, 4월 고점 위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초기 흐름은 뭐 완전히 그 따로 놓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 24일 날
지수가 당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300 장중에 이제 3,416까지 찍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17만 장중 최고점 17만 3천 원에서 고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어요. 하여튼 그 이후서부터는 하락을 동행을 보이다가 10월 6일 날이죠. 10월 6일서부터 이제 그 삼성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장중 최저점이 68,3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거의 뭐 한계 가격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도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11만 원이 한계 가격을 말씀드려요. 11만 원이 11만 500원 장중 최저점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6일 정도가 거의 뭐 동행의 출발점. 그러니까 10월 6일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한계 가격 68,000 장중 최저점 68,300원까지 찍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 대비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카카오는 이제 그 오랜 기간 조정은 아니죠.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만 원 5천 원 정도에서 뭐 15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카카오 역시도 오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그 하이브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입니다. 위에가 이제 하이브가 되어 있고 이제 아래가 삼성전자인데 장 초반에 하이브가 굉장히 강했어요. 35만 8,500원까지 갔습니다. 뭐 3%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브 쪽으로 이제 그 뭐 경계성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이 좀 출회가 그러니까 매기가 후속 매수가 받쳐준 게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 짱짱하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는데 여하튼간에 특히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하이브와 삼성전자 차별화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 급락하는 시점이었고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바닥을 짜고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뭐 이유 같은간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적당하게 오르는 게 좋죠. 삼성전자 급락하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뭐 약보합권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강세라고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는 쪽에다 우리가 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설사 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놀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죠.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 뭐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웬만히 잘 안 꺾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돌발적인 어떤 그 조정에도 놀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돌발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 이 화면 다음에 이제 그 삼성과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한 7만 한 8천 원 정도 전에 방송에서 7만 8천 원 제시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24만 원대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가 일단 1차 저항선이 3,200포인트입니다. 저희도 뭐 회원들께 3,200포인트에서는 이제 지수 관련주들을 상당 부분 매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문자로 몇 차례 말씀드렸고 3,200에서 한 3,250 정도. 그러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든가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을 생각하면 코스피가 쉽게 3,300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상당한 어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그 11월 금통이죠. 11월 금통위에서 그 기존 금리를 또 우리는 거의 뭐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 뭐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코스피가 3,300을 돌파 이번 파동에서 3,300을 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고 3,200에서 한 3,250 정도 그 정도가 나름대로 뭐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되겠죠. 여하튼간에 1월 10일 날 96,800원 최고점 이후에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하락해서 지난번 이제 10월 13일이죠. 한계 가격이 왔어요. 68,300원. 자, 그리고 이제 강세 전환됐죠. 제가 지난번 요 방송 그 삼성전자 현대차 방송에서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작다고 그랬어요. 하방 리스크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도 뭐 장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포인트 정도 올라가 버리죠. 장중에는 지금은 좀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여튼 그 7만 8천 원 정도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1선이 전에 방송했을 때는 121선이 한 7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121선이 우하향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죠.
77,000원에서 78,000원 정도. 많이 간다면 8만 원 부분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한 그 정도 선, 121선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일단 1차 목표치를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현대차는 이제 그 삼성전자 대비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24만 원, 24만 원부터 급락한 시점인데 24만 원의 매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매물도 24만 원에 많이 포진이 되고 24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24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됐으니까 읽어보시고 입금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인사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지, 과연 이제 하이브 비중을 얼마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